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2월 10일 오후 8시 38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 현재 비트코인 97,600 전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일단 연말 랠리 시작되나 했는데, 이제 11월 초반에 트럼프 랠리 이후로 한 달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이 지금 현재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얘기 드렸었는데, 그거랑은 무관하게 또 이제 마침 빠르게 올라왔고, 10만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숫자였고, 그래서 좀 그런 피로감에 의해서 이제 좀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뚫지 못하고, 이게 10만이 진짜 그만큼 뚫기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뚫는다고 한들 이게 안착하지 못하면 사실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10만을 뚫어서 확실하게 이제 뚫어주고 다시 조정이 왔을 때 10만이 깨지지 않아야 그게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계속해서 이제 이런 조정 크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크게 이제 올라갔다가 매도가 크게 나오고 다시 올라가지만 또 크게 매도가 나오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반복되고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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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서 최근 이슈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계엄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12월 3일인가요? 저녁에 요때였던 것 같아요. 요때 살짝 이렇게 뿌띠한 조정이 있었는데, 국내 차트로 보시면은 굉장히 큰 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역프가 제가 실시간으로 봤는데 역프가 뭐 40% 50%까지도 꼈었고,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8,800만 원 선까지 진짜 이게 피레침 이렇게 딱 찍고 왔었는데, 그게 실제로 매도가 많이 생각보다 많이 매도를 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진짜 아예 못 사는 가격도 아니었고, 만약에 걸어뒀으면 거미줄 쳐놨으면 살 수 있었고, 그런 부분을 좀 빨리 캐치해가지고 이제 기회로 좀 작용을 할 수도 있었던 그런 좀 이벤트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냉정해요. 시장은 냉정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버는 사람들 또 그런 것들 기회로 이용해서 벌고, 또 이제 그게 거기에 말린 사람들은 굉장히 좀 큰 피해를 보고, 그래서 좀 따가도 볼 건데, 이제 어제 상장했던 이제 무브먼트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거죠. 비슷한 거고, 거기에 이제 빠삭하게 알지 못하고 뭔가 내가 조금만 알고 뭐 헛된 희망으로 좀 그런 것 그렇게 접근한 사람들은 이제 큰 돈을 잃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서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시각들과 어떤 자료들 뭐 이제 뭐 그런 스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활용해가지고 앞전에 사람들 낚아가지고 또 돈을 벌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개인전이잖아요. 개인전. 그래서 다 같이 이제 하는 개인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좀 두 번 큰 조정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진짜 빠르게 말아 올렸었거든요. 근데 괜찮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요거랑. 그래서 이번에도 추가 한번 하락이 있고서 대략 요쯤을 다시 좀 이렇게 찍고 여기를 이제 지지를 계속 다지다가 올라갈지, 아니면은 이제 바로 그냥 좀 반등하면서 올라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리스크 관리는 이제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리스크 관리, 그리고 내년 1분기 안까지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2월달까지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리스크 관리를 좀씩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뭐 비트코인 포함해서 전부 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피레침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보통은 또 다시 한번 갑니다. 그 자리까지. 그래서 이런 자리까지 계속 나오는 그런 느낌을 보시면 되고, 10만 달러 그 전후를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변동폭이 점점 크다.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사실 10만에 10,000달러 빠진 거면 10%밖에 안 빠진 거거든요. 과거에 어떤 상승 사이클에 있었던 BT의 조정은 뭐 대략 20% 30%까지 나왔었던 거에 비하면은 지금은 몸집이 진짜 많이 커졌기 때문에 10% 정도 선에서 큰 조정이라고 인식을 하는 선에서 좀 마무리가 되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 같은 경우도 어제 좀 따라갔습니다. 이게 어제 좀 제가 어제도 차트를 또 딥하게 봤거든요. 근데
음, 이게 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새벽이잖아요. 그래서 새벽이라서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한테 다행이었던 거예요. 다행이었는데 이게 떨어지기 전에 밤 늦게 이게 약간 전조현상이 좀 있었거든요. 아, 분위기 좋다 했는데 좀 전조현상이 있었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이 봉까지만 해도요. 요 나오기 전에까지만 해도 오히려 알트들이 괜찮았거든요. 어제 디테일하게 보신 분들은 제 말 뭔지 아실 거예요. 12월 여기가 아니죠. 여기 여기인데 이거 나오기 전에 여기에서 그러니까 12월 10일 0시 오늘 자정 요 하락까지는 비트코인 빠지는 거 비해서 알트코인 뭐 끄떡 없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몇몇 알트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여기 오전 6시, 7시 요때 이제 진행됐었던 여기에서 이제 알트들이 못 버티고 쫙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좀 큰가? 어쨌든 고점 대비하면 뭐 10% 이상씩 다 빠졌고 지금 살짝 반등해서 올라오는 상태인데 이게 다시 한번 이렇게 찍을 수도 있어요. 찍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강세장이 계속 유효하다면은 찍던 그냥 가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진짜 여기서부터는 내가 좀 진짜 중요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좀씩 하셔야죠. 그래서 뭐 좀 잘 가던 것들도 좀 많이 말아 내린 좀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되죠. 실제로 뭐 세이 이런 애들도 티아 이런 애들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또 제자리야. 눈도 보니 또 제자리야. 그런 느낌으로 좀 많이 떨어진 애들은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조금 이번 오늘 이제 저기 나왔던 조정이 조금 쎄했다. 좀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 이게 과열이 되면은 올라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올라가기 어려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 올라가기 위해서의 어떤 조정이 필요한데 이거는 좀 너무 크게 찬물을 끼얹은 느낌? 불이 되게 따뜻해야 좋은데 이게 너무 식어버린 느낌? 뜨거워진 거를 좀 식히려다가 너무 식힌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아직도 롱뷰이긴 해요. 좀 더 지켜봅시다. 그래서 ETF 유입 자금 같은 경우는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비트는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뭐 떡이 없는 느낌입니다. 진짜 거의 무적이에요. 거의 지금 여기 연휴 구간 몇 개 빼면은 계속 유입인데 X도 되게 커요. 큰 X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더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요때가 이제 그거였잖아요. 저번 방송에서 이제 말씀했던 구간 그건데 그거 이후로도 뭐 그 폭은 있지만은 계속 큰 자금들이 들어오는 구간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유지되면서 누적이 되면은 이렇게 매도가 중간중간에 크게 나온다고 한들 딱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보시면요. 과거에도 이거 이더 같은 경우는 20년도, 21년도 차트인데요. 과거 불장으로 이제 가는 사이클이 20년도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20년도 말에 이제 쭉쭉쭉쭉 랠리를 시작하고 여기가 코로나 빔이죠. 앞에가 코로나 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전고점 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가는 구간에서도 중간에 진짜 엄청 큰 조정들이 많았어요. 기본 그냥 20% 깔고 가요. 크게는 막 30%까지도 조정 깔고 가는 이런 구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그런 구간 중에 하나가 아닐까? 라고 볼 수 있죠. 줌아웃해서 보시면. 그래서 뭐 아직까지 이 정도로는 좀 파악하긴 힘들다. 이 정도로 뭐 파악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도도 딱 지금 여기를 뚫어줘야 되는데 4,000불을 뚫는 게 관건이잖아요. 근데 이제 4,000불을 계속 못 뚫고 있으면 어쨌든 그리고 뭐 알트들도 결국은 이더가 또 가야 더 잘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더의 무빙이 지금 좀 중요하고 실제로 ETF에서도 이더로 자금이 좀 더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눈여겨봐야 된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야 도미넌스 차트거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져야 알트코인들이 올라가는 좀 그런 형국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 도미넌스 추세선이 깨졌어요. 그 말은 이제 알트코인은 진짜 강세장이 이제 펼쳐지는 그런 장세로 돌입을 했다 하면서 이제 다들 신나하고 막 축제 분위기고 막 옛날 코인들까지 다 오르면서 막 난리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하락으로 알트를 다 얼려버린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갑자기 또 다시 추세선 위로 올라오는 좀 그런 상승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떨어지는데 비트만 조금 떨어지고 알트는 난리 나서 떨어지면은 어쨌든 도미넌스는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미넌스가 상승하는 거는 썩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도미넌스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는 시장 전체적으로 좀 돈이 돌면서 비트에 조금 더 돈이 돌아서 비트가 상승하면서 도미넌스가 오르는 게 아니라 알트가 시장 전체가 하락하는데 알트가 더 하락해서 상승한 도미넌스는 좋은 느낌의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도미넌스의 상승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알트코인들이 잘 가고 있었고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비트코인이 조금 다시 한번 힘을 주나? 힘을 줬다가 좀 더 줬다가 다시 떨구려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코인원에 이제 어떤 유저가 후기라고 해야 되나? 후기 같은 걸 남겼는데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어제 이제 무브먼트가 상장이 됐는데 그거를 제대로 물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원금이 거의 99%니까 원금이 거의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1억 800 정도 되겠네. 1억 800, 900만 원? 하여튼 마이너스 99%가 났기 때문에 심지어 20만 원에 샀네요. 단가가. 답이 없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투자판에서 다 같이 이제 오케이 하고 서로 돈 먹고 돈 먹기 하는 싸움에 사인하고 들어온 거라서 이거는 진짜 결국 본인의 어떤 책임인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시장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좀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된다.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은 안 당하실 테지만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회 삼아서 아직도 여전히 이 시장에는 이런 기회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좀 무지성으로 이제 들어오는 돈들에 대한 어떤 내가 기회를 펼칠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번에 무브먼트도 좀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이제 뭐 어베일이라든지 뭐 셀레스티아라든지 또 뭐 몇몇 있었잖아요. 되게 이제 김프가 되게 팍 붙어버리는 그런 프로젝트들의 특징이 무브먼트도 마찬가지고, 일단 클레임이 안 됩니다. 무브먼트도 어제 클레임이 진짜 안 됐었고 물량이 안 풀렸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업비트랑 이런 데서도 상장 연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물량이 안 들어오니까 상장 연기를 했을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어제 밤에 원래 상장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안 됐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무브먼트 내일 물량 내일까지도 안 들어오면 이거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좀 딸이 할 수 있겠다, 약간 이런 것들 예상을 하시고 좀 접근하셨어도 된다 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심지어 무브먼트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강조드렸었던 좀 괜찮은 프로젝트다 라고 했었기 때문에 나름 트렌드 매매 같은 경우도 가능했습니다. 뭐 4시간 봉 보고 1시간 봉 보고 접근하는 거, 1시간 봉 4시간 봉 그 갭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0.7달러 선에서 그냥 화끈하게 들어갔어도 대략 뭐 한 50% 이상, 최소 50% 이상 수익이 났었던 그런 이벤트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코인원에 팔았으면 가장 베스트, 못해도 비트 딸이 했어도 잘했다, 잘 했던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고, 무브먼트는 어쨌든 얘도 무브 언어로 이제 저기 활용되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이제 뭐 수이나 앱서스 이런 애들이랑 좀 연동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시고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업비트까지 동시 상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업비트 수급으로 좀 따로 놓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브먼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화려한 상장을 한 거잖아요. 코인베이스, 뭐 바이낸스, 뭐 포함한 모든 거래소, 업비트의 빗썸까지 다 올 상장을 했기 때문에 하이프는 또 어떻게 보면 이 불장이었고 붙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어받아서 오늘 이제 또 매직 에덴 토큰이 상장을 하죠. 그래서 요것도 지금 바이낸스랑 업비트, 뭐 빗썸 이런 식으로 다 공지가 떴기 때문에 좀 더 11시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직 에덴 같은 경우는 아마 무브먼트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무브먼트는 아무래도 물량도 많이 없었고, 그러니까 물량이 많이 없다는 게 여러 사람들한테 좀 공평하게 뿌려지는 물량이 아니어야 돼요. 보통 이렇게 좀 dim프가 붙으려면 여기 특정 인원들이 물량 대부분을 독점을 하고 있고, 그런 구조로 좀 진행이 됐을 때 물량이 돌지 않는 어떤 뭐 체인이 덱스 수업이 안 된다던가 클레임이 좀 안 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토큰이 이제 뿌려지지 않는 형태로 초반에 이제 진행이 되면은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는데,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좀 또 좋은 기회들을 먹을 수 있다 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라니까요. 지금 갑자기 힘드네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세금 또 유예됐잖아요 오늘. 근데 진짜 그게 세금을 떠나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면은 코인이 진짜 신의 한 수라니까요. 왜냐면은 진짜 이런 기회들이 너무 많아. 지금 해외 막 트위터들 이런 데 보시면요, 한국 사람들 다 부러워한다니까요. 이런 이벤트를 다 할 수 있어. 왜냐면 업비트랑 해외 계정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번에는 또 특이 케이스로 뭐 코인 베이스랑 업비트 계정이 있는 사람이 좀 혜택을 많이 받던 케이스였는데, 이걸 떠나서라도 빗썸과 업비트 이런 펌핑이 계속 과거부터 보따리 엄청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트코인 좋아하고 이제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투자인데, 진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한테 진짜 기회잖아요. 근데도 그런 기회들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죽어라 마나 뭐 그냥 뭐 방구석 유튜브 보면서 뭐 이거저거 선동 당해가지고 사고 물리고 반복하고 잃고, 진짜 너무 이거는 답도 없는 것 같아 진짜. 진짜 그런 멍청한 투자자들 되지 마시고, 한국 투자자면은 지금 사실은 엄청난 베네핏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세금도 지금 한 듯지 뭐 이런 기회들 다 있지. 근데도 이 정도로 아웃풋이 안 나오면은 그거는 뭐 사실상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정보도 우리나라는 진짜 잘 돌잖아요. 정보 공유가 잘 돼 있고, 진짜로 다 떠먹여. 텔레그램에 다 떠먹여줘. 뭐 유튜브도 많이 해가지고 뭐 다 알려줘. 진짜 얼마나 좋은 환경인데도 이러면은 안 된다. 그게 결론이고, 이것도 보니까 제가 옛날에 한창 투자할 때 미스릴이라는 코인이 있었거든요. 아직도 있던데, 미스릴이 예전에 OKX였나요? OKX에 있었는데 어느 날 빗썸에 상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빗썸 아저씨들이 상장한다 하고 이제 막 다 달려든 거지. 근데 이제 그 코인이 100원도 안 했었거든요. 해외 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거래되고 있었고, 근데 그 빗썸에서 28,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간 거죠. 그래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많은 시체들이 태어났었던 그 미스릴, 전설의 미스릴 이 기억이 났는데, 저는 이 미스릴을 항상 기억하고 제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있어요. 미스릴을 제가 물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미스릴은 진짜 항상 기억하고 있는 이런 좀 심볼 같은 느낌이고, 지금 미스릴 가격 보시면 아까 제가 영상 준비하기 전에 봤는데 4원인가? 3원? 1원도 안 하던데요. 0.3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0.3원 정도? 영생에 빼면은 그쵸. 그래가지고
이런 짤도 있다. 이런 과거들도 많다. 사실 지금에서야 이제 이런 뭐 무브먼트 같은 좀 이런 것들 덜 하지만 과거에는 진짜 많았어요. 진짜 비일비재했고 업비트 빗썸의 막 무모한 상장과 이런 것들, 어떤 해외 거래소와의 어떤 무지, 투자자들의 무지 이런 것들로 엄청 무법지대였고, 그게 곧 기회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도 안 해줘서 상장하자마자 그냥 긁을 수 있는, 진짜 그래서 진짜 좋은 기회들도 많았고 진짜 물린 사람들도 많았고. 요즘은 뭐 상장하고 나서 막 5분 동안 뭐 상한선 해주고 막 다 막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었던 시절의 기회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전에도 기억나세요? 코인원에서 제가 코인원은 거래량이 없고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비썸 업비트도 활용하지 않는 분들이 코인원을 하는데 되게 좀 특이하다. 코인원의 어떤 투자자들은 좀 특이한 사람도 많기 때문에 낚시 매매가 굉장히 유효하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창 수익 상승하는 날에, 그게 코인원 맞나요? 코인원에서 수위가 1억까지 갔었죠. 1억까지 갔었던 게 코인원이 맞나? 맞는 것 같은데. 없어졌나 이게? 코빗인가요? 코인은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수위가 1억까지 아마 가서 이게 지금 차트에 없앤 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낚시 매매법도 있었고,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었다. 그래서 좀 다가 매직 에덴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화력들이 있다고 하면 또 어떤 기회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고, 만약에 내가 이런 거 못하겠다, 안 해봐서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그냥 소액으로 그냥 계속 플레이 해보세요. 뭐 10만원도 좋으니까, 10만원 좋으니까 이제 사가지고 넘겨서 팔아도 보고, 아 이런 건가? 이런 거구나. 수익이 좀 나는구나. 이게 큰 돈이면은 이런 수익이 나겠구나. 그런 것들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시총 상위 코인들은 뭐 여전히 진행 중이고, 오늘 이후로, 오늘 밤부터가 이제 또 장이 열렸을 때 비트 무빙에 따라서 알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지켜보시고 또 좋은 기회들을 계속 준비하셨다가 잘 잡으시기를 바랄게요, 진짜로. 그리고 무브먼트 같은 경우는 또 저 물량을 많이 받은 분들 같은 경우는 책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책꿀 디스코드에서 그냥 채팅 쳐가지고 레벨 올리면은 막 15,000개까지도 받았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고려했을 때, 물론 책꿀이 사실 이제 요즘은 안 하고 뭐 가성비도 너무 안 나오고 하니까 뭐 안 하긴 했는데, 진짜 기회는 어디서 올지 몰랐고 모르고 15,000개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20만 원에 다 팔았으면 얼마입니까? 10만, 10만, 100만, 10만, 억, 10억, 30억. 물론 이 가격에 다 팔지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진짜 아직도 여전히 있다. 뭐 민코인 시장 아직도 여전히 민코인대로 기회 있고, 여기는 여기대로 또 기회 있고, 시드가 크더라고 한들 큰다고 하더라도, 크다고 뭔 소리야? 크다고 하더라도 시드가 커도 뭐 수위 같은 거 뭐 저점 내려갔을 때 어떻게 좀 죽기 시작해서 하면은 벌써 얘 저점 대비 8배 갔다 9배 갔었거든. 저점 대비 9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비트코인도 뭐 저점 대비해서 뭐 2배. 장난 아니잖아. 그런 많은 기회들이 있는 시장이 코인 시장 말고 있을까? 뭐 작년 재작년 뭐 모빅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기회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그런 빈 구석들을, 빈집을 참 잘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무브먼트 15,000개, 책꿀 15,000개. 그래서 앞으로 나올 프로젝트들이 몇 개 더 있죠. 곧 이제 뭐야, 걔네 테스트넷이라고 하던데, 모나드였나요? 모나드 곧 테스트넷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를 진짜 얘들아 또 어떻게 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뭐 스토리 같은 경우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채팅 열심히 하시면은 이렇게 노란색 딱지 붙여줘가지고 오지 마크 달아주거든요. 그런 것들에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에어드랍 받았어. 받았는데 생각보다 물량이 많네. 근데 또 마침 막 잘 나가는 프로젝트니까 올상장을 한다네. 와 근데 업비트 빅썸이 또 막혀버려. 와 이거 대박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프로젝트들을 좀 준비하시고 최대한 노력하시고 서칭하시고 당장 눈앞에 이게 돌아가는 그런 것들에 좀 집착하지 마시고 좀 넓게 크게 보는 뷰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보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 얘기 안 한 거 없겠죠? 준비한 내용들은 대충 다 얘기한 것 같고, 지금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반등이 중요하겠죠. 여기 한 번 더 떨어지고 반등하든 여기 바로 반등하든 지켜줄 거 지켜주고 반등하는 그림이 12월 안에는 나와주는 게 가장 베스트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